그리고 또 좋은 건 뭐예요? 엘리베이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가 세팅했었을 때 약 84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가 약 484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자를 떼고 484만 원씩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물건은 풀피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한데 제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또 임장을 또 하다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반팔 입기가 굉장히 좀 선선한 날씨가 아닌가. 그래서 이 날씨에는 임장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여름에 또 비도 오고 겨울에 또 눈도 오잖아요. 이 봄, 가을에 또 임장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즌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지금 임장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아주 멋진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약간 지금 겉모습을 살짝 봤었을 때는 예전에 제가 월평동인가요? 지타운이라는 건물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전면이 약간 좀 비슷하게 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건물 자체는 굉장히 지금 깨끗해요. 1층에 지금 가게가 지금 임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 요구 신청하거나 이런 내역들은 현재 없는데 제가 슬쩍 보니까 와인도 있고 술도 있고 이자카야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이자카야 술집이 아니라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스 요리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자카야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배당 요구를 신청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은 지금 하고 계신 상태고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물건이 제가 촬영하기 전부터도 이 물건 너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가 세팅했었을 때 약 84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가 약 484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자를 떼고 484만 원씩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물건은 풀피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풀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실투자금이 우리가 건물을 투자할 때 무조건 돈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취득세 포함해서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월세를 세팅을 해서 보증금을 받게 되면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를 한 걸 무피 투자라고 하고요. 오히려 플러스로 돈을 더 받은 걸 풀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달 따박따박 484만 원이 나오는데 플러스 피까지 가능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물건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뭐 더 볼 게 없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일이 2020년 11월 6일 날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진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근린주택인 거고요.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는 아니고요. 다중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외관 뭐 볼 것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요. 그래도 현장 인정 왔으니까 옆에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옆면을 보니까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층 상가에서 쓰고 있는 주방 같습니다. 여기서 또 조리하거나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풍기를 옥상까지 쭉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왜 배당 요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시고 지금도 영업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재계약까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층 식당, 도시가스도 1층 식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확실히 식당이다 보니까 실외기가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지금 상가인데요. 실제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창 보세요. 무슨 거실창이 아파트 거실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여기가 지금 거실 창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도면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지금 옆에 창문부터 해서 건너편 창문부터 해서 보니까 지금 투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고요. 지금 문이 하나 나와 있죠. 영림도. 지금 내부는 아마 이런 문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다니니까 건물 외관, 복도만 다녀도 내부는 어떻게 생겼겠구나라는 게 대충 보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이 거의 비슷한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외관과 이 정도 복도 그리고 문이 이렇게 영림도어로 이런 색깔이 되어 있으면 내부는 어떻게겠구나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치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수리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측면 같은 경우 문제 없고요. 한번 전면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주차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상가가 이용하고 있는 창문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편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편함을 한번 보게 되면 아이고야 101호가 있고요. 102호가 있습니다. 10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편함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 205호까지 있고요. 그다음 301호부터 해서 305
405호, 그다음에 401호부터 404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 1층에 2개 호실, 2층에 5개 호실, 3층에 5개 호실, 4층에 4개 호실입니다. 우편함으로 봤을 때는 상가 포함해서 1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치도 매력적이고 연식도 매력적이고 상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호실도 다양하게 구성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률도 괜찮아서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 입구가 있는데 현관 유리창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지금 현관 입구가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1층 들어왔습니다. 아, 좋다.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좋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타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광으로 깔끔하게 또 해놔야죠. 일단 타일도 지금 무광으로 시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옆에가 계단인데 계단 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가 이런 형태로 짐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으면 이렇게 잔짐 보관하기도 좋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소방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필요 없는 건물처럼 보여지지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하기도 해서 이런 창고가 또 있으면 또 유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있어서 작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보관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의 창고도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던 101호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죠. 누가 봐도 주거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도면상을 봤었을 때는 투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뭐예요? 엘리베이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연식에 지은 엘리베이터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지 한번 엘리베이터 작동되는지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계속 많이 봐왔던 곳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용이 가능하고, 제가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이제 4층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구축 갔다가 구축된 리모델링 왔다가 또 신축 오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복도에 간접등도 잘 해놨고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 타일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깨져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401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02호, 그리고 여기가 이제 403호.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404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층에 인터폰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걸로. 근데 지금 전체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여기는 좀 자재를 좀 신경 쓴 건물이다라는 게 바로 좀 티가 나죠. 그리고 이쪽에 좀 짐이 좀 있긴 한데 일단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여기는 아마 보일러실이겠죠? 척하면 척이죠. 이제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서.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뭐 깨끗하네요. 뭐 그냥 새거예요, 새거. 그냥 오늘 준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미세하게 좀 까진 게 있죠, 타일이. 근데 이건 떨어진 게 아니라 겉면이 좀 까진 거라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혀. 샤시도 뭐 당연히 새 거고, 위 옥상 같은 경우도 뭐 페인트 까져 있는 부분들,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컨디션이네요. 과연 옥상이 기대가 됩니다. 방수가 안 돼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썩었어. 이걸 보고 이 물건을 입찰하실 분들이 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방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방수도 안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지금 다 까져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누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전혀 누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자세한 거는 탐문을 통해서 누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내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다 봤잖아요. 봤었을 때는 이 옥상 방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당장 누수가 심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여기가 이건가 보네요. 식당 1층에서 올라오는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고기 냄새 나요. 지금 고기 구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외기도 듀얼 인버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있는데 계속 숯불 냄새가 나요. 이쪽에 이제 다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개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깔려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없으면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까 기왕이면 테라스까지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 맞추기도 편할 것 같고요. 저쪽 건너편에도 다 테라스가 크게 다 나와 있습니다. 3층이랑 2층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좋다. 근데 진짜 좋다. 깔끔하네요, 진짜.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깨끗해요. 뭐 바닥에 뭐 먼지가 있거나 거미줄이 있거나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누수 흔적 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냥 아예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경매 물건은 무조건 다 하자 있으니까 안 좋다고만 생각하시는지. 와, 이거 보세요. 와, 좋다. 좋다. 일단은 와, 좋다. 여기가 이제 301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02호, 303호, 그 다음에 이쪽이 304호, 저쪽 뒤쪽에 30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4층이랑 3층이랑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제가 딱 봐도 여기는
내부가 좋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느껴지죠. 여기 보세요. 다 통일돼 있어요. 문도 그렇고 도어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부 구성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일러가 3개밖에 없는 걸로 봤을 때 2개는 내부 안에 있겠죠.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아직 낙찰도 안 받았지만 낙찰 받은 느낌. 탐방동에서 이 정도 금액대 2층도 동일합니다.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특별한 특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약간 노란 게 있거든요. 누수가 좀 의심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뭔가 누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뭐가 좀 오염된 게 묻은 느낌이에요. 누수에 대한 그런 느낌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옥상에 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641호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879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약 14억 6,300만 원입니다. 근데 한번 유찰돼서 10억 2,4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7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35평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토지 71평에 건물 면적이 135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구 수도 그렇고 잘 뽑아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은 2020년 11월 6일 날 준공된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내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을 낙찰가의 9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출 90%인데 가끔씩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가의 91%, 92%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그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자금 계획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9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1호선 탐방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 정부천사까지는 도보로 10분, 15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뭐 쇼핑이라든지 뭐 의료나 학원과 접근이 한 번에 좀 해결이 돼서 직장인의 임차 수요가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20년 11월 18일 날 오정동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하는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경매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투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경매를 아예 안 배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경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개의 물건이 있다고 봤었을 때 보통 80에서 85%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 다 깨끗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가 특수 물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반드시 특수 물건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권리 분석이 어려워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특수 물건이라서 자금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 보증금 10%를 미납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특수 물건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특수 물건, 어려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보고 권리 분석을 했었을 때 뭔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풀어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지, 물건의 가치가 없는데 특수 물건이라서 그냥 이거 풀어내면 돈이 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가구 주택 경매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다른 곳처럼 매달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강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물건 코칭도 해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수익 분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자금 계획이라든지 입찰가까지도 상담을 제가 1대1로 해드립니다. 직원이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좀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몸이 하나잖아요. 많은 수강생분을 모집을 하게 되면 질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다가구 세미나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라이브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다가구 1대1 코칭반 관련해서도 제가 강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뒤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세미나는 10월 22일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때 직접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층에는 1종 그린생활시설 소매점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 4개 호실 그리고 공동치사장이 있고요. 3층에 다중주택 5개 호실, 4층에 다중주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현황상 다 둘러봤잖아요. 1층 같은 경우에 그냥 소매점으로 딱 있었지만 실제로는 1층에 소매점이 하나 있었고 안에 들어갔을 때 주거용을 쓰고 있는 소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별도의 위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도면으로 봤을 때나 외관, 창문으로 봤었을 때는 투룸으로 구성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배당 요구 신고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5룸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좀 주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층 같은 경우에 다중주택 4개 호실, 공동주택 1개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공동치사장을 저희가 못 봤죠. 실제로는 다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물건들이 공동치사장을 주거용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았을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상 기준으로 보면요. 원룸 5개 호실, 1.5룸 9개 호실, 그리고 1층에 투룸 1개 호실, 1층 상가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월세 시세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일단 원룸 21년에 중공된 물건이 1,000에 45만 원, 1.5룸 21년에 중공된 물건이 2,000에 6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좀 보수적으로 했을 때 1,000에 55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코니 있는 1.5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에 55만 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면상으로 봤을 때나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존의 임차인은 지금 1.5룸 기준으로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셨던 걸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1.5룸 기준으로 한번 월세 수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세팅이 됐었을 경우에 총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840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얘기를 하세요. 왜 공실 없이 만실 기준으로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로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물론 1년, 2년 계약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한두 개 호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개 호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익률을 반영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한두 달 내면 기본적으로 임대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만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의식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곳이라서 공실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겠지만 임대 수요가 있다. 근데 공실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금액을 5만 원만 빼줘도 임대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실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 분석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이 90%가 나옵니다. 뭐 물론 최저가보다 더 올려 썼을 경우에도 낙찰가의 9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일단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금액을 좀 짚어드리면 제 영상을 보고 그 금액 이상 쓰려고 하십니다. 과한 경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금액을 짚어드리면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고 경매에서 싸게 사는 이런 본질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약 9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도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명도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방수 외에는 수리 비용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방수를 바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50에서 400 정도면 충분히 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률에서 이만큼의 비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이 약 1억 5,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초기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약 5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약 9억 2천만 원에 4.7%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356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을 전부 다 세팅했었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 월세는 840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세 840만 원에 이자 356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무려 순 월세가 이자를 다 빼고요.
484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여기에는 관리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고요. 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업체가 받아서 이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따박따박 찍히는 금액이,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484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요, 초기 투자금 1억 5,200만 원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보증금 회수를 1억 6천만 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전세 세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월세만 했을 경우에 보증금 회수를 1억 6천만 원 하게 되면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도 플러스 피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근데도 얼마 남는다고요? 이자를 제외하고 484만 원이 남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보면 순월세 484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800만 원 해보니까요, 투자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내가 들어간 돈이 있어야지만 수익률 계산이 되는데요, 오히려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했기 때문에 무한대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경매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1억에서 3억 정도까지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투자금까지 전부 다 회수를 했는데도 매달 이자 제외하고 484만 원이 나올 수 있다면 이 다가구주택 경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가구주택 경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세 사기 여파로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량한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소득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